이 시기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죠. 늦기 전에 미리미리 연말정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못 챙기면 세금 폭탄, 잘 챙기면 13월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죠.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정말 다가왔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신청이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대상자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 근로소득이 이제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로자로 있는 약 1,800만 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근로자분들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세액공제라던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챙기셔서 이제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달 정도 이제 남았군요. 준비 시간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연말정산 계산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 종류도 많던데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연말정산 계산은 저희가 2018년도에 발생했던 총 급여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공제라던가 그리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그 세액에 대해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공제라던가 그다음 기타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세액공제로는 우리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그리고 기타 자녀 세액 공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세액 공제도 세금 혜택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연말정산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이제 소득세 감면 대상과 그 감면 적용 기간이 좀 확대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 청년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15세부터 29세였던 것이 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었고 감면율은 70%에서 이제 90% 그리고 감면 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이제 우리 당초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비 등을 신용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재등록된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 함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을 진단받아 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여기에는 이제 재등록된 자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부터 근로소득으로 선택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타 소득에 비해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액공제에 대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달라진 세액공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죠. 먼저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에 한해서만 좀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한 4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만 이제 공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궁금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좀 사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에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많이 납입하시는데
그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은 사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 무주택 확인서를 이제 우리 그 당초에 납입하셨을 때 이 등록하셨던 그 은행에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이제 저희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 맞벌이 부부가 만약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같은 네. 경우는 이것도 세액공제 가능하죠. 사실은 이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네. 맞벌이 소득이 있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벌이 소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매달 지원하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니세프나 뭐 대한적십자사 등에 이제 매달 기부금을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이 되십니다. 네. 자,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소득공제 하려고 할 때 입력하고 하는 절차가 좀 어렵고 네. 해서 매년 헷갈려요. 매년 하는데도 매년 헷갈리는 게 소득공제인 게 맞거든요. 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 이제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상 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바일로도 원래 이용하던 것이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제공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모바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바로바로 예상세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화면에 이제 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소득공제 입력이나 예. 결과물을 확인하고 예, 맞습니다.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군요. 스마트폰으로도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서서 저희가 짚어본 내용 말고도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개정된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자면 뭐 연금저축이라던가 청약저축 같은 것들은 올해에 지금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 지금이라도 저희가 저축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계산을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기부를 하시고 영수증을 챙기셔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별도로 또 해당 기관이나 네, 맞습니다. 뭐 기업의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서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기부를 하시게 되면 네. 그 기부 받은 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되세요. 보통 그 연말 공제 우리 할 때 네. 인적 공제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맞습니다. 있으신 분은 자녀들을 이제 인적 공제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네. 인적 공제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소득이 많은 그쪽에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네. 반대로 소득이 적은 쪽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율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제를 받음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득이 아무래도 더 많은 쪽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이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인적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네. 김철종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